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잘 신고한다 라고 하는 건 FM대로 신고해 봤다 라고 하는 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했냐면 근로복지공단 조사하는 기관인 주관하는 공단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나오더라도 내가 신고한 보험료와 공단이 조사한 보험료의 차액이 크지 않았을 때, 비슷했을 때,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크지 않았을 때, 공단은 그 차액을 5%로 봐요. 5% 미만으로 보는데,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을 때 우리는 FM으로 보험료를 신고를 잘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M 보험료의 산출의 근거는 공단 조사를 어떻게 하는구나, 공단이 조사를 나오면 어떻게 보험료 산정을 하는구나부터 아시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시는 게 FM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팀장님, 저는 오늘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은 FM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까를 듣기 위해서 오늘 교육에 참석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그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FM 보험료 산출법을 아셔야, 공단이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아셔야 그 안에서 우리가 조그만 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가 나올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는 1년에 총 3번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3번은 12월, 5월, 8월 이렇게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2024년 12월 달에 2025년 1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조사를 받은 업체들을 저희 노무법인에서도 지금 열심히 우리가 대행해서 보험료를 줄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5월 달, 세 번째가 12월 달에 각각 3번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12월, 5월, 8월에 3번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각 지역 본부에서 조사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를 새로 나가는 횟수가 1년에 3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사를 나오게 되면 우리 업체한테는 공문이 오게 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런 조사를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 공문을 받게 되시는데, 그 공문의 갑지 뒤에 을지를 보시면 자료 제출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목록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자료 제출 목록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자료를 제출해야 공단이 FM 보험료를 산출하니까 우리도 이 자료 제출 목록을 바탕으로 우리 보험료를 산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 재무제표 확인원, 이건 당연하겠죠. 결산 자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료니까. 그래서 재무제표 확인원을 제출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 공사원가 명세서 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계정별 원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공사 원가명세서의 임금과 외주비에 대한 계정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공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체 계정별 원장을 엑셀로 변환한 후 전체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당신네 회사들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외주공사에 대한 건 외주비 계정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건 당신네들 주장이고, 공단 입장에서 나는 너를 못 믿어. 그러니까 다 가져와. 여기서 말하는 다는 당신네들이 지난 3년 동안 매출 세금계산서 끄는 거,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거 다 가져와.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당신네들이 외주비에 넣건 장비대로 넣건 재료비에 넣건 그건 당신 기준이고 내가 다시 볼게. 계정 구분 없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거래처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현장 항목을 적시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적시해서 제출하라고 하는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다? 3년간의 모든 매입 매출 자료를 다 확인한다.
징수 가능한 모두 보수성 금액을 발췌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추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정별 원장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현장별 원가 명세서인데, 여러분들 공사 원가 명세서 정도는 보시잖아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잖아요. 이 공사 원가 명세서가 뭐냐면 공사 현장 쪽에 들어간 비용 같은 것들, 비용 나갔던 것들을 정리한 그 명세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사 원가 명세서가 좀 세무 관리를 디테일하게 하시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세무 관리를 디테일하게 하는 업체들은 이 원가 명세서를 현장별로 관리를 해요. 현장별로.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 세무사 사무실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던가, 혹은 자체 기장을 하시는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매입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 계산서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다 현장별 코드를 다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원가 명세서가 현장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현장별 원가 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계산서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현장 코드를 걸어서 현장별 원가 명세서가 나와요 라고 하시는 업체들은 여러분들도 보험료 산정할 때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뒤에서 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도급인 경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요즘에 유행에 좀 뒤처지는 얘기죠. 옛날에는 공사를 공동도급 하다 보면 주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관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다 책임진다, 뭐 이런 약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공동도급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기성실적 신고 자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있죠. 우리가 종고는 건설협회, 전문은 전문건설협회에다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실적에 대해서 다 실적 신고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실적 신고를 하실 때 우리가 공사명, 지역, 전체 공사 도급액 뭐 이런 것들도 다 표기하시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표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원도급인지 하도급 공사인지도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그 기성실적 신고 자료를 보고 이 공사가 원도급 공사라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현장인지, 혹은 하도급 공사라서 안 내도 되는 현장인지를 간접 자료로 보충 자료로 우리가 보겠어 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완전 옛날 개념이에요. 요즘은 이거 보내봤자 안 봐요. 이거는 이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조사들은 200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008년도에는 전문적으로 이 조사만 했던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자료 저 자료 막 받았었거든요. 그때 최초에 만들던 이 공문 양식을 아직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거지, 이 내용은 크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의치 않고 보지도 않는 자료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이거는 준비 안 하셔도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보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에 대한 신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놓고 따지면 크게 회사에 종속된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사용자예요. 두 번째는 근로자가 되겠죠. 그러면 보험료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만 내는 거지, 사용자에 대한 보수총액은 우리가 안 내는 거죠. 차감하고 보험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봐서 해당 대상자 중에 대표자 성격에 있는 분들의 보험료를 빼내주려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받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차감 항목인데, 두 번째로 비과세 항목, 만 65세 이상 근로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면, 전 근로자 임금대장, 연간 합산본이 있으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료는 뭐가 있냐면, 제 거래처에 받는 자료는 원천징수부가 있어요. 급여 항목이 나와 있는 서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서류가 있고 원천징수부가 있어요. 근데 원천징수부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원천징수부에는
매달 들어간 금액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비과세 항목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천징수부를 저는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업체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비과세 항목 제외하고 이럴 때는 굳이 원천징수부 보지 않으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급여관리 프로그램이나 노무관리 프로그램에 비과세 항목 제외하고 과세 금액만 개인별로 연간 합산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단번에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다면 임금대장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원천징수부를 통해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과세 항목을 우리가 확인해서 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고령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차감 때문에 우리가 이 원천징수부를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만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다, 이 내용을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누구에 대한 거? 정규직에 대한 거, 일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서류고요. 우리 건설업은 정규직보다 중요한 게 일용직이겠죠. 그러면 일용직은 뭘 봐야 되느냐? 지급조서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지급조서라고 하는 거. 일용직 급여 일괄 등록이라고 하는 파일로도 불리는데, 그런 것들을 세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뭘로 다운로드 받냐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받으시면 이 쭉 엑셀로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가장 첫 번째로는 고령자를 골라내서 고용보험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외국인은 제가 근로내역 신고는 안 한다고 했지만 국세청 세무신고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에 외국인을 우리가 급여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내요 안 내요? 보험료에 대해서 제외되는 인원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골라내는 역할로 쓰기 위해서 지급조서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직은 원천징수부, 임금대장, 일용직은 지급조서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1년치를, 그 중에서 고령자나 외국인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 다음 공단에서 받는 서류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험료 신고 시 당신네들이 어떻게 신고했는지 한번 가져와 봐 라고 하는데, 이건 안 봐요. 실제로 조사가 나와서 이걸 우리가 공단에 보내줘도 공단이 안 봅니다. 당신네들이 어떻게 보험료 신고했는지 궁금하지가 않아. 왜냐면 보험료 신고는 종국에는 숫자 한 줄로만 표시되게 돼 있어요. 얼마, 뭐 11억 5,670만 원, 뭐 이렇게만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 11억 5,670만 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궁금하지가 않아, 공단은. 왜냐하면 조사가 시작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자료를 공단이 새로 검토하고 새로이 정산을 해서 금액을 산출해 낼 거예요. 그 금액에다가 우리가 이미 납부했던 11억 뭐 얼마, 그거를 뺀 차액에다가 연체료와 가산금을 붙여서 추징금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11억 6천 뭐 얼마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보여줘도 안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억울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그 보수총액 11억 6,400 뭐 이게 우리가 정말 공을 들여서 FM대로 산출했다 손 치더라도 이 내용이 좋으면 뭐합니까? 결국에 종국에 이 금액 자체가 공단하고 차익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뭔가를 누락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